바로 이어서 로봇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익재 키스트 AI 로봇 소장님 나오셨나요? 네, 음소거 네, 해제해 주시기. 나왔습니다. 예, 네네. 자료 올려주시고. 네. 예, 예, 좀 전 발표에도 모빌리티 쪽에서 로봇 분야가 일부 소개되었고, 인공지능 쪽에서도 로봇이 소개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시간도 많이 지나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키스트 AI 로봇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익재고요. 이번에 실제 전시도 했고, 또 전시 많은 부스도 보면서 기술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인트로에서도 이번 주제는 일상을 넘어 Beyond the Everyday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온오프라인, 작년에 온라인이고 올해 첫 번째 다시 그 2년 만에 개최되는 오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절반 정도의 수준의 행사, 기업도 나왔고, 또 참여자 수는 한 4분의 1 수준으로서 좀 한산한 느낌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전시를 참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적한 전시였지 않나. 가장 제가 한 6번째 CES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주제들 중에 새롭게 등장한 주제로는 NFT, 푸드테크, 스페이스, 우주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로보틱스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로봇 많은 기술이 소개된 가운데, 그 중에서 로봇 분야의 기술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산업용, 가정용 로봇이 인공지능을 접목하면서 보다 더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으로 좀 더 다가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산업용 로봇에서 좀 치우쳐 있었다면,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 여러 대표적인 소개되는 기술들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자율주행을 위한 환경 맵 구축하는 센서로부터 다양한 장애물 환경 적응할 수 있는 모빌리티, 그리고 집안의 일을 도우는 로봇,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만 한정지어서 메타버스가 났다면 실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도 이동이 되거나 배송이 돼야 되고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메타 모빌리티라는 개념도 소개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업들, 우리나라 대표되는 기업들이 로봇이라는 대표 기술로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생활가전 제품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 로봇, 삼성 보다이, 그리고 가사 도우미 로봇, 봇핸디를 소개를 했고요. 사실 이 기술은 이전 CES나 이전에도 소개됐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좀 더 기술적으로 또 고도화된 부분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 삼성 투어를 몇 번 방문했을 때는 이번에 코로나 확진, 특히 로봇 쪽에 전시하는 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실제 데모는 보지는 못했었는데, 영상으로도 많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로봇 리서치 센터를 리딩하고 계시는 그 부사장님과 직접 설명을 통해서 들었었는데, 사람 사물 인식, 음성 인식 기술, AI 기능과 AI 비서 역할 수행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집안에서 그냥 물건을 잡는 수준을 넘어서 요리하는 부분에서는 투명한 유리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유리컵도 파질할 수 있는 새로운 또 고도화된 기술을 선보였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뚝뚝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트워크 관계상 가능하면 틀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내세운 슬로건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회사다. 이제는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로봇 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메타버스와 로보틱스를
합쳐서 메타 모빌리티 개념을 제시했고 로봇으로 IoT가 아니라 모빌리티 오브 띵스라는 걸 통해서 개념을 제시하면서 메타버스 속에서 또 현실도 제어를 가능하다 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플러그 앤 드라이브라는 게 어떤 물체가 고정된 물체 그리고 무거운 물체는 이동을 못했다. 하지만 이런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아니면 네 개 여러 개를 부착을 시켜서 무거운 물체를 자유롭게 어디든 움직일 수 있다라는 플러그 앤 드라이브라는 것과 그리고 움직일 때 항상 플랫 평평한 수평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또 깨진 물건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드라이브 앤 리프트라는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신개념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소개하고 앞으로 다양한 곳에 도로가 아닌 좁은 영역이라든지 부피가 작은 물건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기존의 모빌리티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 다양한 곳에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선보였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이 사전에 현장에 가면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엔지니어드 아츠사에서 만든 아메카라는 로봇이었는데요. 저도 사실 사전에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실제 현장에 갔을 때도 제가 지금 Ambulatory, can you walk? I cannot walk right now. I'm bolted to the floor. But one day I might have walking 유의지한 legs. 공간이죠. Very good. Hi. Do you feel like you're trapped inside a body?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질문하는 것들도 다 캐치를 해서 대답할 정도로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고 할 정도로 제가 뒤에 리모트로 조정하고 있나 할 정도로 한번 둘러볼 정도였습니다. 그 재질은 플라스틱과 금속을 조합해서 그 셰시를 만들었었고 눈 깜빡임 등 그리고 손 제스처,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을 읽고 반응하는 수준이 굉장히 굉장히 사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대화도 하면서 이제 립싱크라든지 그리고 이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이동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동을 못하는 고정된 상황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기능을 더 추가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아무래도 그런 기능적인 제한 때문에 어떤 특수 목적의 로봇이 해야 되는 목적 기능보다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교육용 로봇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실제 그 영화 저는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를 떠올렸는데요. 디자인도 아마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봇이 한층 더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는 것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한 기업들 소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토노머스 딜리버리 로봇이라고 오토노미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실내에 오가면서 또 실외에서 둔턱이라든지 단차가 있는 곳에서도 안전하게 물건을 배송하고 만약에 그 고객 주문에서부터 수요자에게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연결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포스 시스템과 배달, 스케줄링, 그리고 고객에게 연결해주는 자율 배송 기능까지 그런 것들이 선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또 이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서 그런 기술들을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도 보여주고 했다는 차원에서 좀 더 이 딜리버리 로봇이 우리 주변에서 조만간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우리 한 대표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던 리트리버 시스템 로봇인데요. 가정용 도우미 로봇입니다. 키스트에서도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 2026년이면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요. 그때 1인 가구, 그리고 특히 고령자가 많은데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도우미 로봇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AMR이라는 그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플랫폼을 많이 이제 개발도 하고 선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로봇이 리트리버라는 로봇은 집안에서 최대 이동 무게 11kg, 집안 내의 자율 탐색뿐만 아니라 높이를 조절합니다. 높낮이를 조절해서 물건을 조리대와 테이블에서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 여기 좀 끊길 텐데 be part of their lives, but 높이가 I 올라가서 don't want to 이 be 트레이가 어디 dependent 있는지를 on 자동으로 them. And 탐색을 so 합니다. anything 그래서 that I can 트레이를 find 물건을 that 사람들이 will help 올려놓는 me 게 do that 부담스러운데 is really, 트레이를 really 통해서 valuable to my 누가 quality of life. 어디서 어디 이동을 하는 그런 특장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It's to be part of their 그리고 또 흔히들 이제 많이 보고 계시는 바리스타 로봇,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바리스타 로봇 카페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능 그리고 센싱, 스케줄링 기능을 더 추가해서 좀 더 지능화된 바리스타 로봇 그리고 바텐더 로봇 이런 것들이 소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대한 자유도도 높고 다만 아쉬운 건 이제 그리퍼가 그냥 단지 컵을 잡는 수준에서의 그리퍼의 한계가 있었다. 좀 더 많은 손가락, 사람 손과 같은 좀 자유자재의 자유도가 높은 핸들을 장착을 하면 더 많은 실제 바리스타와 동일한 수준의 커피 메이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CES에서는 매년 혁신상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도 500여 개의 굉장히 많은 혁신상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 혁신상은 또 60여 개를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로봇 분야에서는 로봇용 공간 인식 모듈, 라이카 지오 시스템이라는 스위스 기업의 측량기기 특화된 기업인데 로봇 본체, 특히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위에 장착을 해서 사람이 굳이 가지 않아도 그 현장에 슬램을 통해서 이 센서에는 라이다뿐만 아니라 레이저 그리고 카메라를 장착해서 굉장히 정밀한 3D 맵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혁신 기술로 상을 받았던 거고 아까도 여러 번 한 3차례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CN 스프레이라는 존 디어사에서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잡초에만 제초제를 뿌려주는 기술을 전시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사용을 최대 80%를 줄여서 친환경이면서 농가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기술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트렌드를 보면 2020년, 21년, 22년 매년 새로운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고 올해는 아마 NFT라든지 스페이스텍가 새롭게 나왔지만 여전히 기존의 기술도 인공지능과 여러 센서 기술을 접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 전시장을 본 느낌은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 ESG라는 키워드가 눈에 도드라졌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술 그 자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 앞으로의 대기업, 특히 대기업에서는 미래를 위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계속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기술 고도화에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전시장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행사 시작 전에 그 주최 측인 CTA에서도 올해 메인스트림을 지능형 자동화와 메타버스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대로 모빌리티, AI,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결합이 되면서 어떤 복합 트렌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